시작합시다. 정적분입니다. 오늘 정적분. 지난 시간에 부정적분이었고, 오늘은 정적분. 무슨 차이냐? 일단 근본적으로는 미분 계수와 도함수의 차이하고 비슷해요. 미분 계수 하면 F'하고 여기 A라는 어떤 숫자가 들어가는 거였고, 구체적으로 접선의 기울기라는 명칭을 가지며 상수다 라는 거고, 그와 비견하여 도함수가 있었죠. 도함수 F'X였고, 이건 엄연한 함수라서 또 미분하고 또 미분하고 이런 것이 가능하고, 적분하는 대상도 사실 미분계수가 아니고 도함수죠. 함수를 적분하는 거니까. 그처럼 이제 부정적분이 있었고요. 부정적분은 F'X가 스몰 fx라 하자라는 전제하에 인테그랄 안에 피적분 함수가 들어가 있을 때 무엇을 미분해야 요 녀석이 되겠는가를 내가 얘를 알고 있으니까 대답할 수 있다. 캐피탈 fx라는 애를 알고 있으니까 대답할 수 있다 라고 했고요. 이 대상이 바로 부정적분이었습니다. 함수죠. 부정적분이라는 행위라는 그 동사도 되고, 이 부정적분의 함수, 결과물이 함수다 라고 했는데, 이제 오늘 할 정적분이라는 건 뭐냐? 이 부정과 정의 차이겠죠? 정해지다 할 때의 그 정이에요. 결정되었다 할 때 그 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안 결정된 적분이고, 이건 결정된 적분인데, 무엇이 결정됐냐? 적분하고자 하는 구간이 결정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간이 결정됐다. 그리고 이제 다른 기호는 다 동일합니다. 이 인테그랄에 AB라는 이제 숫자를 집어넣었을 뿐, 이렇게 다 동일하고, 그럼 이제 얘에 대한 약속이 있어야겠죠? 이 약속 부분이 있는데, 재밌는 건 안 배워요. 나중에 배우는 게 아니라 안 배워요. 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내용이 교과 과정에서 아예 없습니다. 빠졌어요. 예전에 뭐 증명하고 한바닥 써요. 잘 이해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한 두세 가지 정도의 증명 끝에 이제 이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은 어떻게 배우느냐? 중략 하고 결과만 사용하는 거죠. 결과만. 그 결과를 하면 이 녀석을 부정적분합니다. 적분상수 빼고 부정적분하고 중간기호는 안 써도 돼요. 여러분이 빨리 할 수 있다면 전혀 안 써도 되고 얼마든지 암상 가능한데, 요런 식의 중간기호를 써요. 얘를 부정적분, 적분상수 뺀 부정적분 값으로 놓고, 그리고 이렇게 AB를 걸어서 그럼 최종적으로 뭘 하라는 얘기냐? 위쪽 범위에 있는 함수 값을 넣고 아래쪽 범위에 있는 함수 값을 넣고 둘이 뺀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간편하죠. 중간 과정에 대한 원리 이해 없이 그냥 결과만 넣고 쓰는 거야. 부정적분에 그리고 B 넣고 A 넣고 둘이 빼, 이렇게 윗범위 아랫범위 넣고 둘이 빼. 자, 큰 수 작은 수 아닙니다. 큰 수 작은 수 아니고 윗범위 아랫범위예요. 이 숫자가 더 작을 수도 있어요. 이 안에는 되게 복잡한 스토리가 들어있는데, 수투에서 그런 것까지 할 필요도 없고 하고 있을 시간도 없다라는 취지고요. 이제 미적분에 가면 실제로 부정적분과 정적분은 아예 정의가 다르다는 걸 배웁니다. 얘의 정의는 이렇게 배웠죠. 이렇게 배웠고, 부정적분은 이 정의가 아니에요. 이거는 계산법이지. 그래서 부정적분의 정의는 따로 있다라는 거를 이제 이과 갈 사람만 따로 배우게 됩니다. 미적분 책에서. 그러면 우리한테는 이제 그러면 방법만 있는 거니까 뭐가 중요하냐? 무엇이 중요한디? 정적분의 정의를 안 배웠으니 무엇이 중요하냐?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중요하다는 거지. 정적분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기본적으로 이렇게 도함수가 있을 때, 도함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도함수인 캐피탈 fx의 어떤 그 도함수로 스몰 fx를 제가 쓸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가 A이고 여기가 B 구간이 이렇게 정해졌다 라고 하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의 fx dx라는 건 근본적인 의미는 아니겠지만 우리는 가장 비근한 예로 가장 비슷한 사례로 넓이를 들 수 있어요. 예. 이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 그냥 편하게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런데 이게 정확한 정의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 정적분은 음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정적분이 언제 음수가 되느냐? 언제 음수가 될 수 있냐면 x축 아래쪽으로 함수가 내려갔을 때, x축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a부터 b까지 정적분을 했다고 하면 그 결과가 a부터 b까지 fx dx를 나는 했는데 그 결과 자체가 음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x축 위에 있는 함수 맞는데 내가 적분하려는 구간의 방향이 A부터 B 이렇게 되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적분을 하는 거죠. 오른쪽 구간에서 왼쪽 구간으로 적분의 방향을 반대로 하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예, 이 값도 음수가 됩니다. 예, 그런데 왜 넓이라고 거짓말을 했느냐? 우리가 그 정적분이라는 걸 수치로 받아들일 때에 가장 직관적으로 잘 오는 게 넓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도 음수인데 어떤 음수냐 하면 이 부분의 넓이를 만약 내가 S라고 하잖아요. 이 S를 넓이가 있을 수 있잖아. 그지? 넓이를 S라고 하면 이 값이 그냥 아무렇게나 돼 있는 음수가 아니고 마이너스 S야. 그러니까 넓이에 음수값 붙인 거야. 이것도 넓이가 S라고 하잖아요. 예, 이 넓이가 S라고 그러면 이 마이너스라는 게 그냥 마이너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S예요. 넓이에 해당하는 음수값이에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넓이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편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뭐 이런 식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애 A에서 B까지 정적분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라고?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라고 하면 가장 우리가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 편한 정적분의 이미지가 넓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x축 아래로 내려간 이 부분의 넓이를 A라 하고 x축 위로 올라간 이 부분의 넓이를 B라 하면 얘의 결과물은 마이너스 A 더하기 B 요런 상수값이 나오는 겁니다. 이 넓이에 해당하는 음수값과 요 넓이에 해당하는 넓이에 해당하는 양수값이 서로 상쇄된 결과가 나와요. 그럼 받아들이기 편하겠죠? 그래서 정적분을 넓이라는 이미지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실제로는 음수를 가질 수 있다. 자, 다음. 이게 설명할 게 많아요. 그래서 저의 계획은 오늘 하루에 정적분을 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 설명하는 게 아니라, 끝마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내용 설명은 좀 자세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문항을 오늘 나누어준 프린트 전부를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일부만 하고, 그 다음에 내일 그 나머지 부분의 문항을 좀 더 풀고, 혹시 시간이 남으면 잘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내일 시간이 좀 남으면 이제 정적분과 넓이라는 단원의 개념 설명을 하고 수요일 날 이제 정적분과 넓이, 정적분의 활용 파트의 문제풀이를 마무리하는 게 저희 계획이에요. 예, 그럼 목요일에 뭐냐? 시험 쳐야죠. 마무리는 테스트지. 시험 쳐야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자, 정적분의 성질. 뭐 똑같아요. 이건 부정적분하고 똑같아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kfx dx가 있으면 k 배한 a부터 b까지의 fx dx와 같다. 부정적분에서도 실수배. 예. 우리 대상함수가 다항함수니까, 예, 다항함수니까 그 다항함수가 만들어질 수 있는 모든 건에 대해서 정적분의 성질을 하는 거죠. fx 플러스 마이너스 gx. 이제 연쇄적인 정적분 가능합니다. 예, 연쇄적인 정적분 가능해서 a부터 b까지 fx dx 플러스 마이너스 a부터 b까지 gx dx. 그런데 부정적분에서도 이 성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뭐 연쇄적인 적분을 하면 돼요. 요 정도였었는데 정적분에서는 특별히 값을 넣기 때문에 요쪽 방향, 공식에는 방향이 있죠. 이렇게 돼 있는 애를 요렇게 계산한다 쪽도 많이 쓰이지만 실제로 정적분이 등장을 하면 요 방향도 많이 등장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정적분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거야. 시간에 널브러져 있는데 뭐야, 얘네 둘이 변수 똑같고 구간 똑같으면 합칠 수 있잖아. 이렇게 함수를 합쳐 계산하는, 예, 묶음으로의 방향성이 부정적분하고 살짝 다르다. 그럴 수 있다. 부정적분의 성질은 이게 다였죠. 실수배와 합과차, 곱이나 합성을 할 수가 없었으니까. 근데 이 정적분에는요, 이제 아무래도 수치를 넣고 계산을 하는 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치들이 좀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한데 참을 안 돼요. 예. 들어봐요. 일단 A부터 A까지, 다시 말해 적분의 구간이 동일할 때, A도 상수고 B도 상수인데, A가 상수인데 A부터 시작해서 A부터 적분을 하겠다? 이게 무슨 소리냐?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선은 면적이 없다. 선은 면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이 A부터 B까지라고 하는 건 출제자가 혹은 이 적분을 쓰는 자가 결정을 하는 거라서 아래가 작은 수, 위가 큰 수가 아니에요. 예, 그것이 가장 보기 편하긴 한데 그렇게 줄이라는 의무가 없어. 예, 그러니까 이게 큰 수, 이게 작은 수일 수 있거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예, 오른손잡이 위주로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적분을 하는 걸 더 편해라 하기 때문에 그럴 때 이게 헷갈려, 크기 때문에 헷갈려 그러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뒤집어주면 됩니다. 이게 항상 통하기 때문에. 예, 부호를 바꾼 뒤집힘이 있으면 된다. 이런 성질이요. 그리고 마지막, 이거는 어찌 보면 정적분의 성질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구간적분이 가능하다, 이런 문장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구간적분이 가능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A부터 B까지 fx dx를 하려는데 가만히 봤더니 fx가 중간에 가다가 다른 함수로 자기 모양을 바꾸는 거야. 일관된 적분 공식이 불가능하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 거야. 게다가요, 정적분, 미분은 불연속 함수를 미분할 수 없죠. 불연속 지점을 미분할 수 없죠. 근데 적분은 가능해요. 적분은 함수가 가다가 끊어져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고 그래서 더하는 거 가능해요. 구간을 분할해서 적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요 얘기인데 A부터 C까지 fx dx 더하기 C부터 B까지 fx dx 하는 것이 가능하다. 얼핏 생각하면 되게 심플해 보이죠? A부터 B까지 적분하고 싶은데 중간에 C라는 한 아이를 잘라서 A부터 C까지 적분한 결과에 C부터 B까지를 다시 적분해서 더하면 된다라는 심플한 내용으로 보여요. 으로 보여요. 주의할 점. 주지하고 있어야 되는 점이 뭐냐면 이거 맞는데 이 얘기 맞는데 A, B, C 크기를 말한 적이 없어요. 전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A, B, C 크기 무관이에요. 그래서 어떤 류의 해석이 가능하냐면 A부터 B가 사실은 요만했고 C가 이만했다도 가능한 거야. 그래서 A부터 C까지 적분을 하면 A부터 C까지 이만한 큰 넓이가 나오겠죠. 큰 넓이가 나올 텐데 C부터 B까지 fx dx를 하면 그러면 C부터 B까지의 dx는 아까 제가 음수 얘기할 때 적분의 방향이 오른쪽이 되면 음수가 이 넓이에 해당하는 음수값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큰 면적에서 작은 면적, BC 사이의 작은 면적을 뺐더니 요만큼의 면적이 나오더라라는 해석도 가능하다는 거야. 분명히 그런 계산 결과로 나오고요. 심지어는 뭐 X축 밑으로 내려간 건 어떻게 해요? 넓이가 아니잖아요. 다 필요 없어요. 다 돼. 무조건 다 된다고. 그래서 이제 함수의 X축의 위치, 높낮이 관계를 신경 쓰지 않고 사용하는 적분의 성질이 중요합니다. 괜한 혼란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적분의 성질 요즘 하고요. 이게 자꾸 암기를 강요해서 미안한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그런 거에 익숙하잖아. 수학을 배울 때 얘가 어떤 애의 정의가 있는데 원리가 이러이러하므로 짜잔 하고 증명해주고 고로 너희는 이렇게 사용하면 된다. 증명했어? 이해했지? 그러니까 이해했으니 사용하면 돼. 보통은 이 논리인데 미적분이라는 게 워낙 실용적인 학문이다 보니 많아요. 그리고 일단 할 게 많아. 할 게 많으니까 잘 모르겠어도 일단 써야 돼. 그런 게 좀 필요해요. 지금 방금 정적분의 정의도 마찬가지였죠. 심지어 교과 과정에 정적분의 정의를 빼버렸다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사용해야 되잖아요. 지금 말할 내용도 같은 말인데요. 함수로 표현된 정적분, 함수로 정의된 정적분, 정적분으로 표시된 함수, 이거 책들마다 제목은 다 다른데, 자, 동일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 근데 이 동일한 내용이 증명이 매우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증명하고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냥 일단 요런 형태를 마주하게 되면, 자, A부터 X까지 적분의 정적분처럼 보이는데 A는 상수고요. 그럼 정의된 구간이 맞잖아요. 정해진 구간이 맞는데 X는 변수예요. 적분의 끝자리가 마지막 구간이 결정이 안 됐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X를 썼기 때문에 적분 변수에 다시 X를 쓰면 중복이 되잖아요. 써도 상관이 없긴 한데 피해야지. 웬만하면 피해야지. 그래서 주로 FT를 많이 씁니다. 자, 요런 애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애가 등장하면, 내가 사용하는 식에 이런 애가 등장을 하면 첫 번째 해야 되는 행동 양식, 당신들이 해야 되는 행동 양식의 첫 번째는 이 함수 자리에 A를 대입하는 행동을 한번 합니다. x에다 A를 대입해. 그럼 A부터 A까지의 정적분이 돼버리니까 이 식이 들어있는 내용이 0이 되겠죠. 0. 예. 그러면 얘가 그냥 등장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항등식을 달고 등장한단 말이에요. 예, 항등식을 하나 달고 등장하니까 그때 그 모든 등호에 있는 모든 x값에 다 A를 집어넣으면 얘가 0으로 바뀌면서 등식 하나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 미지수 하나가 감당이 되겠지. 자,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가 내가 마주하고 있는 식에 등장을 하면 첫 번째 x에다 A를 대입한다. 두 번째는 x로 미분한다인데 함수니까 x로 미분한다인데 이 i를 미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를 생각할 때 그 결과 dx분의 d, 자 x로 d 오른쪽 함수를 미분할 때 그 미분의 대상이 a부터 x까지의 ft dt라면 예, 그 답은 fx라는 겁니다. 여기는 이 변수가 요 t 자리로 쏙 들어가서 이 함수가 통째로 밖으로 빠지면 된다고요. 그런 이미지로 기억을 하면 좋아요. x가 들어가서 쏙 빠진다. 그리고 이건 사실이 아닌데 절대 틀리지 않는 논리, 이미지화가 있어요. 그 이미지화는 어떤 거냐면 얘를 f 캐피탈 부정적분을 하고 x를 넣었어. 그리고 부정적분 f를 하고 a를 넣었어. 그러면 이걸 마치 이 오른쪽에 있는 정적분을 실제로 한 것 같은 애가 됐죠. 예, 실제로 한 것처럼 이렇게 해놓고 x로 미분하려 했으니까 얘를 x로 미분하는 거예요. 이렇게 x로 미분했다고 생각을 하면 얘는 x에 대한 함수니까 지 도함수인 스몰 fx를 내놓을 테고 얘는 상수가 들어갔으니까 그 자체로 상수니까 x로 미분하면 0이 되겠죠. 예, 이 이미지는 절대 안 틀려요. 사실은 사실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는 이런 논리를 적용시킬 수 없어. 왜냐면 이게 개발되고 나서 정적분이 정의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우 논리가 바뀌어서 그러니까 마치 나무 문질러가지고 불 만들어봐 그랬더니 나무 문지르다가 잘 안 되니까 라이터 갖다 대는 그런 형국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불을 만들어야 될 때 불에는 내가 실제로 불을 갖다 대면 안 된다는 암묵적 룰이 있잖아. 그것처럼 얘도 이게 정적분을 가능하게 하는 이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과정이라서 이거 쓰면 안 돼요. 안 되는데 이 이미지는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딱 좋아요. 실제로 어떤 것도 추가할 수가 있냐면 일로 와라. 얘 말고도 인테그랄 x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위아래로 둘 다 x가 있을 때 위아래로 둘 다 x가 있을 때 이걸 내가 x로 미분한다 라고 하면 딱 그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거 부정적분 한 다음에 거기다가 x 플러스 1 넣고 x 넣고 둘이 뺄 거야. 그리고 나서 그걸 x로 미분할 거야 하면 fx 플러스 1 빼기 fx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게 맞아요. 맞는 공식이에요. 아예 여기를 x 플러스 a로 해볼까요? 1차식 x 플러스 a 네, 요렇게 읽거나 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여기가 a, 여기가 gx 심지어 x가 아니고 x에 대한 함수가 더 어릿째로 오는 거예요. 여기가
함수가 덩어리째로 와도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다가 머릿속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스몰 ft를 부정적분했더니 캐피탈 ft가 되었어? 캐피탈 ft에 gx 넣고 a 넣고 둘을 뺐어? 그리고 미분하는 거예요. 그럼 난 결국 뭐라는 게 되지? 캐피탈 F 안에 gx 넣은 애의 미분을 하는 게 되죠. 물론 이건 수투에 없지만 제가 여러분 내용 설명하면서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한 번만 욕심내보자 했잖아요. 예, 바로 그 내용이라서 스몰 f에다가 gx를 그대로 안기고, 이게 만약에 말하자면 캐피탈 F 프라임이죠. 에다가 곱하기 g 프라임 x를 요렇게 하는 것과 같다 라는 겁니다. 근데 안겨있다고 해봐야 다 1차식이야. 이게 1차 함수야, 1차 함수. 1차 함수니까 이제 최고차항의 계수만 갖다 붙이면 되죠. 어쨌든 이제 그 모든 것의 기본은 여기서 출발한다. 함수로 표현된 정적분 또는 정적분으로 표시된 함수인데, 내가 왜 이렇게 흥분하면서 얘기를 하냐면, 얘가 그냥 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적분 파트에서 4점짜리로 왜 그냥 누구나 맞추라고 내는 문제 있고, 요거는 좀 아리까리하게 틀려봐봐 하는 문제 있잖아. 그건 다 여기서 낸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 정도로 비중이 높다. 그리고 미적분 가면 말도 못해요. 미적분. 이제 여러분이 자연계로 갈지 인문계로 갈지 모르겠지만, 이제 자연계로 가서 90%의 학생은 미적분을 선택하겠죠? 그러면 그 90%의 학생들이 가장 골치 아파를 하고 소위 말하는 킬러 문항이 출제되는 빈도가 가장 높은 데가 바로 요 내용이다. 근데 심지어 그때 가서 이제 다 까먹은 애들이 미적분 책을 열심히 뒤져서 이 내용을 풀려고 하는데, 공부를 이제 다시 공부를 하려 하는데 없어. 미적분 책에 이 내용이 없어. 왜? 이거 수투에 있거든. 수투에서 한번 가르쳐 놓은 건 미적책에 없어요. 함수만 바꿔서 다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지. 걔네들 입장에서는 미적분에서는 계속 문항이 나오는데 자기가 자꾸 그걸 틀려서 자습서를 찾아보려고 펼쳤더니 없는 거야, 내용이. 수투를 찾아봐야죠. 수투에서 내용은 배우고 요 내용의 함수만 다항함수에서 초월함수로 갈아 끼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광분하면서 설명했다. 우리도 이 문제 많이 프린트를 통해서 풀 거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가봅시다. 이 정도면 내용 설명 됐겠지? 됐겠지? 믿어도 되겠죠? 하겠습니다. 혹시나 그 빼놓은 설명이 있으면 문제 풀면서 이제 다시 할게요. 첫 번째, 간단하게 정적분의 성질 쪽이 살짝 이제 종합된 문제 한 편 보자는 의미였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구간이 다 거기서 거기야. 0에서 3, 마이너스 1에서 3, 마이너스 1에서 0. 다 연관되어 있는 숫자죠. 그리고 함수를 가만히 보면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1의 제곱. 함수도 왠지 관련이 있어 보여요. 요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일단 말이에요. 함수가 통일되어 있을 경우 구간적분을 좀 적용해 볼 생각입니다. 함수가 통일되어 있으므로 이 앞에 거 날리고 마이너스를 해서 이렇게 묶어보면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x 마이너스 1의 제곱 dx 더하기 빼기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x 마이너스 1의 제곱 dx, 요렇게 묶을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얘들아, x 마이너스 1의 제곱의 함수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가상의 어떤 fx를 생각한 다음에 얘를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정적분한 내용에서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정적분한 내용을 빼버리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정적분한 것에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정적분한 걸 빼버리겠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거랑 같죠. 0에서부터 3까지 정적분한 것과 같다. 그래서 이만큼을 합치면, 구간적분으로 합치면 인테그랄 0에서 3까지 x-1의 제곱 dx가 됩니다. 그리고 첫 시작 함수가 0에서 3까지 x 플러스 1의 제곱 dx였고, 그것이 이제 마이너스를 앞으로 뺀 결과로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다시 아까 그 함수의 덧셈 뺄셈 얘기할 때 적분의 구간이 일치하고 적분 변수가 통일되어 있으면 얘를 이렇게 합칠 수 있다. 구간을 합쳐서 계산할 수 있다. 그럼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에서 빼기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이걸 노린 거죠 뭐. x제곱 x제곱 오히려 두 함수를 합치는 것이 지워지는 내용이 더 많다. 이렇게요. 양쪽에 떨어져 있는 두 개의 함수를 뺐더니 오히려 더 간단한 정적분으로 바뀌었다. 자, 부정적분하라고 그랬어요. 2 내려가면 2x제곱이라는 적분상수 없는 부정적분 상태가 되고, 거기에 0 넣고 3 넣고 0 넣고 둘이 빼면 된다. 그래서 18이 정답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정적분할 때 우리의 대상함수, 현재까지는 수투죠. 수투의 대상함수는 다함수이기 때문에 상수항이 없다고 생각하면 0을 집어넣는다는 행동은 의미가 없어요. 다항함수에 0을 집어넣으면 다 0이 되죠. 상수항이 없다면 다 0이 되니까 0은 무시해도 되고 3만 집어넣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을까요? 2번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런 걸 케이스 기호라고 그러죠. fx가 케이스 기호로 y축의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그 아이를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양수니까요. y축으로 좌우 대칭 형태로 이렇게 뻗은 정적분 구간을 주고 요렇게 만들었을 때 fx의 최대값은 얼마인가?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녀석이 상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함수기 때문에 최대값을 물어보는 거지. 함수니까 변하니까 최대값을 물어보는 건데, 여기 a가 결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는 얘를 내가 ha다 요렇게 할 거예요. ha의 함수를 이 정적분이라고 지칭한 다음에 쟤를 a에 대한 함수로 만들어서 최대값을 구하는 게 작전입니다. 뭐 그러려면 어찌됐건 이 적분을 시작해야 될 테니 이 녀석을 적분해 보죠. 일단 문제풀이에 큰 도움이 안 되더라도 이걸 한번 그려서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y축의 왼쪽은 기울기 2짜리로 올라가는 직선, 그리고 y축의 오른쪽은 위로 볼록에 다가 대칭축이 1 정도에 있는 위로 볼록의 2차 함수입니다. 이걸 이제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정적분하여라 요구하는 게 이거죠. 그래서 이제
h a를 구하려는 우리의 입장에서 얘는 말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dx인 거지, 실제로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대응되는 fx와 0부터 a까지, y축의 오른쪽으로 0부터 a까지 대응되는 fx가 다른 거죠. fx라는 말로 통일을 시켜놨지만 실제로 y축의 왼쪽 구간, 그러니까 멀쩡히 잘 있는 정적분을 음수의 정적분 구간과 양수의 정적분 구간으로 나누어줘야 이 fx가 서로 다르게 쓰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겠죠. 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정적분을 해보죠. 부정적분 할 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이 적분의 속도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적분할 때는 그런갑다, 저렇게 되나 보다 라고 여러분이 조금 뒤에 따라와도 이제 수긍하는 게 필요합니다. x 제곱 더하기 2x에 마이너스 a와 0을 넣고 둘이 빼기 더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2x에 0에서 a까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0, 0, 0, 0을 넣은 건 0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이고 마이너스 a를 집어넣으면 a제곱 마이너스 2a 이렇게 될 거고요. 이쪽은 이번에 a만 넣으면 되죠. 마이너스 3분의 1 a 세제곱 더하기 a제곱 더하기 2a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 a제곱은 서로 지워지고 이 아이의 결과물은 마이너스 3분의 1 a 세제곱에 더하기 4a가 되죠. 네. 자, 이제 질문이 뭘로 바뀌었냐?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dx라고 했던 이 녀석이 사실은 마이너스 3분의 1 a 세제곱 더하기 4a더라. 그리고 a는 양수의 정의역을 가졌더라. 이제 의 최대 값은 얼마인가가 됐으니까 질문이 졸지에 어느 단원으로 바뀌었어요? 질문이 도함수의 활용 단원으로 바뀐 거죠. 도함수 활용의 함수의 최대 최소. 여러분의 대상함수 3차 함수. 그래서 미분이 항상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적분 문제 풀다 보면 나중에 가면 미분으로 다 계산해야 돼. 질문이. 그리고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이런 문제는 이제 빠르게 풀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최고차항에서 음수면요,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가는 녀석이에요. 3차 함수가. 게다가 홀수차기 때문에 이거는 기함수, 즉 원점 대칭의 그래프인데요. 내가 이쪽에다가는 점선 표시를 할 거고 이쪽에다가는 실선 표시를 할 거예요. 왜냐? 정의역을 양수로만 정의했거든요. 그러니까 0에서 이렇게 동글뱅이가 돼 올라갔다 내려가는 이런 3차 함수가 되고, 얘네들은 지금 원점 대칭의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종종 사용할 것 같아서 내가 뭔가 기술 하나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여기 보세요. 참고 3차 함수의 성질, 원래 3차 함수의 성질 이것저것 얘기 많이 했어요. 거기서 계속 추가해보자는 얘기야. 점 대칭 상태에 그냥 원점으로 딱 대칭을 시켜보면 요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제 점 대칭의 원점 대칭의 3차 함수의 그래프인데,
이게 3차 함수가 이렇게 홀함수일 경우 재밌는 성질 중에 하나가 극소를 만들어내는 값이 있잖아요. 극소를 만들어내는 값. 예, 한마디로 도함수가 0인 근, 지 변곡점에서 그은 가로선, 즉 x축이 여기와 만나는 요 점 사이에 규칙이 존재해요. 예, 절대 바꾸지 않는. 그러니까 개수가 얼마가 됐건 실제로 여기 숫자가 얼마가 됐건 상관없이 언제나 요 둘 사이에는 일정한 비율 값이 성립을 합니다. 그게 1대 루트 3이에요. 그래서 얘가 실제 눈금이 1이면 이 근이 루트 3이 되고 실제 여기 눈금이 2면 얘가 2루트 3이 돼. 실제 눈금이 여기가 2분의 1이면 여기는 2분의 루트 3이 돼요. 예, 변곡점 어디에서 그어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반대쪽에서도 그렇고. 네, 1대 루트 3 항상 유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저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그 미적분 관련 실력자들이 요런에 이거 극대점 얼마 넣어야 나오지? 라고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은 미분이죠. hx를 미분하면 떨어지고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4는 0 된다 해서 a는 2일 때가 극대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요거를 미분 없이 있잖아. 이제 마이너스 3분의 1로 묶었다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야. 마이너스 3분의 1 a로 묶었다. 그럼 뒤에 남는 애가 a제곱 마이너스 12 맞아요? a제곱 마이너스 12. 그걸 빨리 암산을 하는 거지. a제곱 마이너스 12. 그러면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3.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3. 그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3이 바로 여기와 여기라는 뜻. 이걸 먼저 구하는 거지. 본식이 내 눈앞에 먼저 있으니까. 그런 다음에 1대 루트 3이겠군. 1대 루트 3이겠군. 이라는 생각을 하면 여기가 2루트 3이니까 여기가 2가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종종 사용하게 될 3차 함수의 팁 중에 하나니까 기억을 해둡시다. 자, 어디가? 결론은 최대값은 h2일 때. h2일 때.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8 더하기 8. 3분의 24, 3분의 16 정도가 답이겠네요. 3번. 이 사실 이거 갈등 많이 했는데, 이 문제를 뺄까 말까 갈등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내용상 필요한 것 같아서 넣긴 했는데, 일단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전에 내용 설명할 때 분명히, A부터 X까지의 FT, DT 같은 애가 등장을 하면, 우리의 행동 양식에 X자리에 A를 넣어본다. 그리고 이걸 양변을 X로 미분한다. 이게 있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딱 그 케이스인데 0에서 X까지 절대값 T-1 어쩌고저쩌고. 근데 이게 그 유형이 아니에요. 요거로 보고 그 행동 양식 두 가지를 사용하는 그 유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예외 유형이라고 할 수 있죠. 예외를 먼저 보게 돼서 이러면 안 되는데 했다가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아무래도 정적분의 정의 관련된 부분이니까 얘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자, 보세요. 중요한 건 이 녀석이 x에 대한 방정식이래요. 방정식. 그러니까 저 등호가 항상 옳다가 아니고 항상 옳지 않으니까 양변을 미분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기 항등식일 때 양변을 미분하는 거지. 방정식은 저 등호가 성립하는 x값을 찾으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미분을 해. 양쪽에 숫자를 넣는 것도 의미가 없고요. 여기다 0 넣으면 여기다 0 된다? 아니에요. 이거 방정식이라고. 방정식이라고. 0이, 그러니까 등호가 성립하게 되는 x를 찾는 게 목적인 거라고. 자, 그래서 좌변에 있는 정적분을 제 알아서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지금부터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데, 한번 보시죠. 어떻게 하는지. 네, 지금 여기다가 t축을 그렸어요. 가로축으로 t축을. 왜냐? p적분 함수가 지금 t변수를 갖고 있거든. 그래서 y는 절대값 t-1이라는 그래프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1이 있으면 요렇게 내려왔다가 요렇게 V자로 올라가는 함수가 바로 y는 절대값 t-1이죠. 자, 그러면 이 정적분이라는 i 있잖아요.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절대값 t-1 dt. 내가 지금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냐? 정적분의 의미를 그대로 살리는 거야. 0에서부터, 자, 이 구간에서부터 양수인 실근이라고 그랬으니까 x는 양수일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은 신경 쓰지 말고 오른쪽으로 나가면서 제일 떠올리기 편한 이미지가 뭐라고? 바로 넓이라고. x축과 그 함수로 둘러싸인 넓이라고, 넓이. 0에서 x까지 이 V자 그래프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려 한다고. 그러면 당장의 여러분의 첫 생각은 x가 0에서 1 사이일 때와 x가 1보다 클 때로 갈라야겠군 이라는 생각이 들어야 해요. 왜냐면 넓이를 구하고자 할 때, 아니면 진짜로 적분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어도 요거랑은 다르죠. 다를 거 아니에요. 이만큼 하고 나의 대상함수가 이쪽으로 늘어가는 방식과 여기서 이렇게 넓이가 차츰 줄어드는 건 다른 거죠. 그래서 요 둘로 나누어서 서로 다른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됐나요? 자, 이해가 됐으면 이제 빠른 속도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적분이란 거 할 때 주로 넓이로 이미지를 떠올리면 된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가로축에 완전히 위로 올라와 있는 함수는 진짜 넓이죠. 진짜 넓이. 근데 진짜 넓이를 구할 때 이렇게 1차식, 다시 말해 삼각형이나 사다리꼴이 나오는 케이스는 적분 공식에 넣지 않는 것이 더 빠를 때가 많아요. 적분을 하지 마시고요. 적분을 실제로 공식으로 쓰지 마시고 그냥 이 넓이를 구하세요. 이 넓이를 구할 건데 어떻게 구할 거냐? 봐. 가로가 1, 세로가 1이야. 이게 기울기가 45도다 보니까 가로 1, 세로 1짜리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이거든요. 그 2분의 1에서 요만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를 빼면 돼요. 근데 이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인데 가로 길이가 얼마냐? 가로 길이가 1 마이너스 x잖니? 그러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바로 요만큼의 넓이에요. 2분의 1에서 요만큼을 빼준다. 아주 간단하게 계산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퀄 x 놓고 방정식 풀면 돼. 자, x가 1보다 크면 어떨까요? x가 1보다 크면 제가 노란색으로 칠할게요. 노란색으로 이만큼의 넓이 먹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얹어서 또 다른 넓이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2분의 1 더하기가 되죠. 2분의 1 더하기. 이 삼각형 넓이는 상수로 포함되고
요 삼각형인데 이게 가로가 x-1이야. 그럼 당연히 세로도 x-1이지. 그래서 2분의 x-1의 제곱이라고 쓰시고 이퀄 제로의 방정식을 푸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 다 올리고 1 마이너스 괄호 열고 1 마이너스 2x 더하기 x 제곱 전개하고 2는 이쪽으로 올려서 2x라고 해버리면 1 지워지고 2x 마이너스 x 제곱 이퀄 2x가 되니까 요는 뭐야? x는 0이었네. 네, x는 0. 근데 양수인 실근이 아니죠? 양수인 실근이 아니니까 이건 근이 안 되겠다. 이 범위에서는 근이 안 나오겠다. 이거 풀어헤치면 1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이퀄 2x 넘어오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2는 0가 되고 근의 공식에 집어넣으면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루트 2 되는데요. 예, 이때 x가 1보다 커야 된대. 1보다 커야 되는데 이거 2 마이너스 루트 2도 양수는 맞는데 1보다 작죠. 그래서 마이너스 빼고 x가 1보다 커야 하므로 2 플러스 루트 2가 답이다. 그래서 m은 2, n은 1이 정답이겠습니다. 세제곱 하면 8 더하기 1이니까 9가 답이겠네요. 4번. 계속 어려운 문제만 내서 미안한데.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 단원으로 생각해보면, 진짜 긴 터널 같은 도함수의 활용이 끝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도함수의 활용까지 다 마치고 났으면 학생들이 미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달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 상태에서 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기에는 왜 이렇게 스텝이 다들 높아라는 느낌이 있는데 이게 특강의 특징상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예, 여러분이 여러 번 반복하면서 이 스텝까지 올라가야 돼요. 자, 보시죠. 최고 차항 요소가 1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3차 함수에 대하여 전 안 잊어버리려고 저런 긴 문장이 나오면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편이에요. x 세제곱 더하기 점점점으로 가겠구나. 최고 차항 요소가 1이고 3차 함수이다. fx가 결정이 되지는 않나 봐요. 왜 안 결정이 되냐면 얘가 0에서 3까지 fx dx 이거는 분명히 3차 함수 그려놓고 걔를 0에서 3까지 해당 면적에 해당하는 정적분을 구해달라 라고 하는 건데 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랬으니까 이거 변하는구나. 변하니까 최소니 최대니 하는 걸 물어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와 나와 다에서 얘가 요구하는 바대로 fx를 구해달라. 그러다 보면 이제 fx가 어느 정도 선까지 결정이 된다 이런 건데요. 일단 f0은 0이다. 이게 다함수에서 f0은 0이다가 원점을 지난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상수항이 0이다라고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게 절대적으로 옳다 아니에요. 그냥 그 문제의 조건을 맞춰 생각할 때 어떨 때는 원점을 지난다로 해석해야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상수항이 0이다로 해석해야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일단 상수항이 0이다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거 지난 시간에 배운 거다. 그죠?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f 프라임 2 마이너스 x, f 프라임 2 플러스 x가 서로 같다. 모든 x에 대하여. 자, 마음속으로는 대답을 했지? x 이퀄 2 대칭 그래프이다. x 이퀄 2 대칭 그래프이다. 주어가 빠졌네? 주어가 뭐야? 주어가
f 프라임 x가 예, 자신의 도함수가 x 이퀄 2 대칭 상태라고요. 근데 여기다 다음 함수를 하나 더 얹어버리면 얘가 지 도함수가 3x 제곱으로 시작하는 2차 함수거든요. 그럼 2차 함수가 x 이퀄 2에 대해서 대칭 상태에 놓여져 있다? 딱 알겠는데? 뭔지? 그지? 그래서 여기까지 딱 읽으면 뭐라고 식을 세울 수가 있냐? f 프라임 x는 3배 하고 x-2의 제곱 하고 그죠? 더하기 a 미지수를 이렇게 상수항 하나에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꼭지점을 미지수로 놓은 거죠. 그럼 얘 지금 그림의 상태가 어떠냐면 y축 여기 있고 요렇게 돼서 여기가 x 이퀄 2인 어떤 f 프라임 x의 상태를 말하게 되는 건데 이래 놨네요. f 프라임 x의 함수값 이건 높이 얘기해요. f 프라임 x의 높이가 마이너스 3보다는 언제나 위에 있다. 언제나 위에 있다. 위에 있거나 같다. 라고 한다는 건 요렇단 뜻이죠. 그러니까 미니멈으로 내려온다고 치면 여기까지 내려오는 게 될 테고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3보다 위쪽으로 올라가 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서 여기 있는 이 A의 범위로 딱 마이너스 3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A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됐죠? 자, 이제 fx를 구해야 하는 실정이므로 전개해 보겠어요. 적분할 때는 이게 전개되어 있는 게 편한 아니다. 이 상태로도 충분하구나. 자, 얘들아 적분해보자. 이 상태로 충분히 적분 가능해요. 3x-2의 제곱은 무엇이 미분되어 온 녀석일까? 내가 답을 쓰면 바로 보일걸? 이거 미분하면 돼요. 3 떨어지고 x-2 괄호 열고 제곱. 그리고 x-2 안겨있는 애를 미분해서 옆에 곱하는 건데 그건 어차피 1이야. 더하기 ax 더하기 원래는 적분상수 c가 있어야 돼요. 부정적분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요거 0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왜냐? 가번. 상수항이 0이다. 아니다. 미쳤나 보다. 상수항이 여기도 나오네. 0 집어넣었을 때 플러스 8 정도 되겠구나. 0 집어넣었을 때 0이 돼야 되니까 적분상수는 플러스 8 정도 될 거예요. 미안합니다. 자, 이제 결정 끝. 질문만 남았어요. 0에서 3까지 fx, dx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0에서 3까지 전말을 또 집어넣겠어요. x-2의 세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8dx 하면 4분의 1 x-2의 4제곱 이것도 얼마든지 적분 가능한 덩어리니까 더하기 2분의 ax 제곱 더하기 8x 하여 부정적분 하여 0 넣고 3 넣고 둘이 빼기 3 넣고 0 넣고 둘이 빼기
그러면 얼마가 나올까요? 이제 여기다가 답을 써볼까? 예. 이만큼의 결과니까 여기다 답을 써보자. 3 집어넣으면 고맙게도 1의 4승 4분의 1. 예, 요게 4분의 1 결과 나오고, 요게 3 집어넣으면 2분의 9a 나오고, 여기다 3 집어넣으면 8, 3, 24. 으악. 빼기 0, 0, 0, 0 집어넣으면 4분의 16이니까 4네. 빼기 4. 예. 20. 2분의 9a 더하기 4의 20이니까 4분의 81 정도 되나? 이 정도네요. 자, 그러면 0에서 3까지 fx, dx 하는 결과가 a에 의해 값이 변하는 이런 대상인데 최소값 구하라고 그랬고, 그럼 a의 최소가 일 때가 이거 전체의 최소값일 테고, a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끝입니다. 네.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끝이고, 그래서 결과는 4분의 27이 나옵니다. 예. 얘는 4분의 27이 가장 작을 때, 이걸 m이라고 하면 4m은 27이다가 답이겠죠. 됐죠? 미안합니다. 문항의 난이도가 좀 있어요. 5번이에요. 벌써 5번이에요. 또 뭔가 메시지들 등장하고 있는데요. 가에 나오는 메시지는 마이너스 x 넣었더니 fx와 똑같더라. 우함수이다. 예, 우함수라는 단어를 모르면 y축 대칭 그래프이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 x 플러스 2 둘이 안에 거 더해봐요. 괄호 안에 있는 두 녀석을 더해서 x가 없어지지 않으면 이건 대칭이 아니고 주기라고 했습니다. 예. 주기가 2인 주기함수이다. 네. 그 다음 내용이 좀 황당할 수 있는데,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2x 더하기 3 fx dx는 15이다 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고작 y축 대칭이라는 사실과 주기가 2라는 사실에 대해서 다항함수인지 조차 모르는 연속함수 fx를 적분할 수 있느냐. 그럼 얘만 적분하고 결과를 여기다 곱하면 되느냐?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거 연쇄적인 적분하면 안 된다, 얘들아. 곱하기로 되어 있을 때 이게 한 덩어리 함수야, 한 덩어리 함수. fx를 못 구하면 적분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배운 바로는 지금 얘를 조건화해서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뭔가 추가를 좀 해야죠. 추가. 어떤 추가냐? 자, 이쪽으로 다시 보세요. 이론 추가를 조금 해보면, 아이고. 이론 추가를 좀 해보면, 우함수, 기함수의 정적분이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고, 생긴 걸 보면, 기함수라는 녀석은 원점의 대칭 모양으로 생겼겠죠. 꼭 이렇게 생기지 않아도 좋은데, 중요한 건 원점에 대한 좌우 대칭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좌우 대칭이 아니지. 이렇게 180도 회전 모양이라는 건데, 이 상태에서 이쪽으로 내가 마이너스 a를 잡고 이쪽으로 a를 잡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라는 건데요. 예. y축 기준으로 좌우 동형의 적분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냐는 건데, 아까 그랬잖아요. 예, 이게 정적분을 하면 이 넓이에 해당하는 음수값이 나오는 거라고. 그리고 x축 위로 함수가 올라가 있으면 이 넓이가 나오는 거라고. 그럼 뭐야? 마이너스 a 플러스 a. 마이너스 s 플러스 s. 상쇄되면 0이죠. 여기를 fx라고 할 게 아니라 그냥 기함수라고 하면, 이거 좀 올래?
일로 오라고. 얘야? 여기를 기함수, 제가 이렇게 대체를 하면 함수의 종류와 무관하게 기함수의 좌우 동형적분은 0이다. 그럼 우함수도 비슷한 거 있겠네요. 그죠? 우함수도 그림을 그려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Y축 대칭 모양으로 생긴 애를 우함수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얘를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해 주세요 라는 요구사항이 있으면 사실은 그냥 적분해도 돼요. 이거는 뭐 0이나 이런 그 특별한 값은 안 나오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보게 될 함수가 대부분 그 다항함수임을 생각해보면 다항함수에 0을 넣는 건 굉장한 메리트라고 그랬죠. 구간에 0을 집어넣으면 싹 다 0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A 넣고 마이너스 A 넣고 둘이 빼는 것보다 0 넣고 A 넣고 둘이 빼는 게 훨씬 계산이 쉬워요. 다항함수에서는. 그러면 여기만 구해서 뭐 어쩌자는 얘기냐. 요게 S로 같을 테니까 2배 하면 되죠. 그래서 우함수의 좌우 동형 정적분은 Y축의 오른쪽만 계산한 후 2배 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다기보다 너무도 상식적인 내용. x가 기함수면 x 하나 더 붙이면 우함수 되고, 거기다가 x를 하나 더 붙이면 기함수 되고, x를 하나 더 붙이면 우함수가 되고, 다시 말해 차수가 하나씩 늘면서 우함수 기함수 반복된다. 반대로 차수가 하나씩 줄면서 우함수 기함수 반복된다. 뭐 다함수일 때 그런 거고, 사실은 이제 우함수 기함수 전체의 어떤 계산 결과 기함수를 곱하면 우함수가 되고, 우함수와 우함수를 곱하면 우함수가 되고, 기함수와 우함수를 번갈아 곱하면 기함수가 된다. 이런 내용도 암묵적으로 당연한 상식으로 통하죠. 상식으로. 그래서 말인데요. 자, 이제 드디어 이렇게 뭔가 내용적인 부분을 갖추고 일로 들어왔어. 얘가 우함수래. 멀쩡히 잘 있는 애에다가 왜 우함수란 이름을 붙여요? 이럴 때 항상 의심해 보는 거예요. 적분의 구간이 Y축을 중심으로 좌우 동형이면 항상 우함수 기함수를 먼저 의심해 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얘 자체는 아무런 대칭 상태도 아니지만 얘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2x fx dx와 3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 dx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실수배 합과차 분배 모두 가능하니까 이렇게 분배한 다음에 분리시켜서 생각을 해버리면 이 녀석이 기함수가 된다는 겁니다. 왜? fx가 우함수니까. 그리고 2x가 기함수니까. 그래서 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기함수가 된다. 따라서 저 왼쪽 편에 있는 덩어리는 0이 된다. 그러면 이제 1차적 결론으로 얻게 되는 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fx dx 값은 5예요 인데, 여기서 마이너스 1에서 1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간격이 2라는 게 중요한 거죠. 요 놈과 요 놈이 딱 주기 간격이라는 거예요. 주기함수 보면 알겠지만, 주기함수는 어디서 어디까지를 끊어서 넓이를 구해도 다 똑같은 값이 나오는 게 주기함수입니다.
그러니까 걔가 마이너스 1부터 1이다? 뭐 0부터 2다? 중요하지 않아요. 딱 주기 간격을 적분하면 정확히 5가 나와야 맞는 겁니다. 그러니 저 마지막 질문 마이너스 6부터 10까지 fx dx는 제가 이걸 문장으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주기 8구간이라고요. 왜냐면 마이너스 6부터 10까지가 16간격이니까 16간격에 주기는 8번 들어있겠지. 주기가 2니까. 그래서 8개의 주기에 5라는 넓이를 합쳐주면 40이 답이다. 이렇게 fx 없이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6번입니다. 요런 문항이 이제 나중에 그 정적분의 유형별 문제 집을 풀어보면 지금 요 개념을 사용하는 문항이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근데 그 두 종류의 문항을 서로 그러니까 연결돼 있다는 걸 모르고 얘 따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제가 바라는 바는 이게 나중에 가도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이 명제를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정적분은 상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호가 되게 현란하고 안이 되게 복잡하고 막 3t 4승에 뭐 얼마 나오고 막 난리가 나. 막 난리가 나. 이렇게 해서 써서 그렇지. 그리고 그것이 뭐 부정적분에 베타 넣고 이렇게 되게 거창한 의미를 갖고 있어서 그런데, 실상 알고 보면 구간이 상수고 피적분 함수 결정돼 있으면 얘를 K 이렇게 미지수화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결과가 상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아무리 복잡해도 여기 이거 혹시 보여요, 문제? 이 문제 봐봐요. 이 문제가 되게 희한하게 생겼는데 fx가 7분의 10이 x제곱이야. 이차 함수이니까 7분의 10이라는 개수를 갖는 x제곱으로 돼 있어. 그리고 마이너스 2x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 dt 더하기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 dt의 제곱 이렇게 돼 있는데, 뭔가 이상한 거 못 느껴? 뭔가 이상한 걸 느끼나요? 이게 순환 논리에 빠지게 됩니다. 야, fx가 얼마예요? 이렇게 질문하면, 여기 질문에 대답을 하려면 내가 fx를 여기다 넣어서 적분을 해야 되잖아. fx가 얼마예요? 를 방해하고 있는 애가 누구지? 방해하고 있는 애가 요 놈 둘이에요, 요거. 근데 요 두 녀석을 그럼 지금부터 알아내야지 라고 마음먹는 순간 순환 논리에 빠지게 돼. 왜? 이걸 알려면 ft가 필요하거든. ft가 뭔지 몰라서 이게 필요한데, 이걸 알려면 ft가 필요하다고. 뭐지? 이게 완전히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나 얘기가 돼요. 달걀이 있으려면 닭이 있어야지. 그렇지. 근데 닭은 달걀 깨고 나와서 병아리 돼서 큰 애가 닭이지. 계속 필요한 거 타고 올라가면 순환 논리에 빠져서 여기서 헤어나질 못해. 이때 이 순환 논리를 깨뜨리는 거 명제가 바로 적어요. 정적분은 상수다. 따라서 1에서 2까지 ft dt라고 이렇게 거창하게 쓴 녀석은 그저 상수다. 이렇게요. 그럼 이제 미지수 한 개짜리를 놓을 수 있는 거지. 원래 상수인데 지금 내가 얘만 모르고 있는 거야, 얘만. 이렇게. 그럼 봐요. fx가 저 더럽게 생긴 정적분을 a라고 치환해 버림으로써 7분의 12x제곱 마이너스 요만큼이 a가 돼. 2ax. 그리고 요만큼은 a제곱이 돼. a제곱. 굉장히 심플해졌죠. 깔끔하고.
그러면 이렇게 얻어진 애로 뭘 할 수 있느냐? 다시 아까 내가 이 설정해 놓은 A를 치환이 아니라 방정식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A는 1에서 2까지 FT를 적분한 거니까. 근데 FT가 이걸로 나왔으니까 7분의 12T제곱 마이너스 2AT 더하기 A제곱 괄호 닫고 DT 이렇게요. 요걸 쓴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1에서 2까지 FT, DT를 A라고 놓는 순간 그 A 름에다가 다시 이걸 집어넣을 수 있다니까. 그래서 이 오른쪽 식을 정리하면, 자, 시간 관계상 빠르게 정리할게요. 정리하고 나면 4 마이너스 3A 더하기 A 제곱이 남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는 A니까요. 결론이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4는 0에 해당하는 A값이 됩니다. 2차 방정식인데 중근을 갖는 녀석이라 답이 한 개로 나오죠. A는 2예요. 근데 저게 답이에요. 왜냐? 얘가 질문을 10 곱하기 1에서 2까지 fx dx를 물어봤어. 야, 근데 그게 A야. 1에서 2까지 ft dt. 여기는 t dt고 여기는 x dx인데요. 그것도 저 정적분은 상수다라는 명제로 다 커버가 됩니다. 어차피 결과가 부정적분 한후 b라는 상수를 넣고 부정적분 한후 a라는 상수를 넣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a부터 b까지 fx dx냐, a부터 b까지 fy dy냐, a부터 b까지 ft dt냐, a부터 b까지 fz dz냐가 뭐가 중요해? 어차피 부정적분을 한 후 b 넣고 a 넣고 둘이 뺄 건데. 예. 따라서 정적분의 경우에 적분 변수가 뭐냐는 중요하지 않고요. 적분 변수하고 피적분 함수에 있는 변수가 통일만 되면 돼요. 그렇게 되면 다 똑같은 값입니다. 따라서 이 질문이 바로 10A가 되고요. 10A. A는 2를 구했기 때문에 20이 정답입니다. 알겠나요? 자, 7번이 아까 제가 2번 할 때 사과를 했죠. 예, 그 유형을 가르쳐 놓고 그 유형이 아닌 문제를 먼저 냈다고. 얘는 그 유형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눈에 0에서 x까지, 자, 잘 안 보이면 크게 쓸게요. 0에서 x까지의 ft, dt가 등장을 했죠. 그리고 저 캐피탈 fx가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도록 하는 양수 a의 최소값은 얼마인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때 그냥 아주 습관적으로 두 가지 행동 양식을 따라가는 거다. 예, 하나는 x에다가 0을 넣는 거다라고 했어요. 그럼 0, 0 집어넣으면 결과로 0이 되죠. 캐피탈 F0은 0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좌우 변을 미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항등식이니까 왼쪽 변대로 미분, 오른쪽 변대로 미분이에요. 그러면 캐피탈 F의 프라임이 스몰 fx라는 사실이 얻어집니다. 근데 그 스몰 fx를 내가 알고 있죠. 뭐냐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a래요. 자, 이거 오늘 배운 홀수차만 가진 3차 함수 중 하나인데,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한번 빠르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가상의 x축을 이렇게 놓고 여기가 원점이라고 하면 여기가 원점이라고 하면 이게 a가 없이 그려보면 x 묶어봐요. x 묶으면 뭐 남아? x제곱 마이너스 3 남지. x제곱 마이너스 3이면 이 두 근이 각각 얼마라는 얘기야? x제곱이 3이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다지. 이게 마이너스 루트 3, 이게 플러스 루트 3. 그러면 극대 극소를 갖게 하는 x값은 1과 마이너스 1이라는 뜻입니다. 1과 마이너스 1. 그러면 1을 집어넣어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2의 높이, 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2의 높이. 이렇게 빠르게 구할 수 있어요.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라면. 그리고 더하기 a 무슨 뜻일까요? 더하기 a. 이대로 y축으로 엘리베이터를 태워서 위로 올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쫙 올라갔다고 치면 x축이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럼 요 높이가 a가 되겠죠? 그럼 얘는 a-2의 높이가 되고 얘는 a 플러스 2의 높이가 되겠죠. 됐다 빠르게 구했죠? 이게 더하기 a인데 그 실체를 알고 보면 스몰 fx고 하나 더 파고들면 캐피탈 f의 도함수였어요. 캐피탈 f의 도함수였어요. 그런 고로 내가 캐피탈 fx의 개형 꼭 집어서 극값 이런 얘기를 하려면 내가 관심 있는 거는 이 도함수의 음과 양의 바뀜이에요. 그죠? 음과 양의 바뀜이에요. 지금 여기 어쩔 수 없는 음양의 바뀜이 한 번 있네? 음에서 양으로? 극소죠, 극소. 이게 극소를 갖게 하는 건데, 자, 지금 주문사항이 뭐냐면,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도록 하는 a의 최소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 그림처럼 되라고. 얘가 만약에 x축을 이쪽에 이렇게 갖고 있게 되면, 맞불 나오니까 극값만 3개가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 얘를 충분히 a를 끌어올려서 이 어쩔 수 없는 극소값 말고 나머지는 다 플러스가 되게 해달라 라는 요구인데 그 중에 a가 제일 낮은 애는 얼마냐는 거니까 딱 여기 걸칠 때가 제일 낮겠죠. a-2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고. 그래서 a의 최소값은 2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그런 류의 문제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양식 중에 하나예요. 자, 오늘 정적분 7번까지 했고요. 나머지 문항과 그 다음 회차의 내용 설명으로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